구독. 복사친 여러분, 복층살롱의 살롱 주인 고요입니다. 결사곡 2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시청률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8회 시청률은 지금 9.3%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시즌 1이 연출적으로나 이 스토리적으로나 약간 루즈한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가면 시즌 2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막상 시즌2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시즌1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시즌1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면서 저번에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들 중에서 사실 제일 그냥 재밌게 보고 있는 건 바로 이 결사곡 시즌2예요. 매주 저는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 노주현이 갑자기 귀신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모서향의 동생 이름이 모설이었다던가, 요거는 조금 저도 보면서도 어라? 스럽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벌써 8화까지 했죠. 리뷰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 와서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결사곡2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결사곡2는 이미 16부작까지 원고를 탈고했다, 그 결말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결말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충격적인 결말에 대해서 스포일러 유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연진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한번 이 결사곡2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 불륜 커플들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뇌피셜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신유신과 사피형 부부, 그리고 뭐 아미까지 껴가지고 이쪽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까지 신유신이 아미랑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피형한테 들킬 그런 위험이 몇 가지 있긴 했었지만 굉장히 두리뭉술하게 잘 넘어왔는데, 결국 8회 마지막에 병원에 온 사피형한테 들키게 됐죠. 아미가 누구야? 하고 사피형이 물어보는 장면으로 8회가 끝이 났는데, 하여튼 꼬리가 길면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유신은 한 번이 아미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었는데, 아미가 또 술 먹고 병원 실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꼬리가 밟히게 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 커플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예고편을 보니까 사피형이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유신은 뭐 자기 뜻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사실 예고편들은 보통 낚시이긴 하지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다 해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커플의 결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반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울 수도 있겠고요. 지금 사피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피형 아버지의 불륜 때문에 이제 두 분이 이혼을 했고, 사피형의 엄마가 이혼한 아버지가 사피형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았었죠. 그 때문에 사피형을 보러 왔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피형은 지금까지도 엄마를 미워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돌보지도 않은 이런 설정이었는데요. 저는 이 설정이 지금 신유신과 사피형의 관계에도 똑같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피형이 결국 신유신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엄마가 자신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신유신과 지아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아와 사피형 간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피형은 이제 자기 엄마가 왜 그랬는지, 왜 자기한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게 되겠죠. 하지만 사피형은 이상한 똥꼬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고편 보니까 아픈 엄마한테도 손녀딸 못 보게 할 거야, 엄마가 날 아빠 못 보게 했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야, 자기가 직접 그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엄마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게 하나의 변수일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신유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피형 얘기를 하면서 사피형의 부모님 이야기를 했는데, 신유신의 부모님을 보면은 일단 노주현이죠. 이제 노주현 배우님이 맡은 신기림, 이 신기림 같은 경우에 뭐 신유신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부인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젊은 여성, 그 당시 20대였던 김동미와 재혼을 했죠. 이것처럼 아마 신유신도 아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미와의 재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막장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 조금 갖고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사피형의 아버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피형의 아버지 같은 경우가 이제 사피형을 못 만나게 되니까 계속 만나러 학교에 찾아갔다가 교통사고로 당한다, 이렇게 해서 사피형과 엄마의 관계가 더 크게 틀어지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 만약 이게 그대로 반복된다면은 지아와
사피형의 갈등이 하나 더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의 원인이 아마 신유신의 교통사고 같은 것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지하와 사피형이 더 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유신이 뭔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지하와 사피형도 관계가 틀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 이번 주 8회만 봐도 라디오에 이상한 사연이 하나 왔었어요. 자기는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싱글 남자인데 같이 일하는 여성 3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 유부녀라서 내가 고백을 못하고 있다 라는 이상한 사연이 하나 왔었는데요. 지금 그게 서반 아니냐 이런 식의 이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반에 대해 또 이상했던 점이 시즌2 초반 쪽에 사피형과 신유신이 수영장에 갔을 때 거기서 서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피형이 숨게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 사피형이 서반을 신경 쓰게 되면서 꿈에서 서반과 키스하는 그런 꿈까지 꿨었죠. 그게 그냥 뭐 낚시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면 혹시 서반이 사피형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피형과 서반이 재혼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불륜 커플들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사실상 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판사연의 가족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도 판문호가 지금 제일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판사연과 부혜령 그리고 송원 이 세 사람의 관계 봤을 때 지금 송원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다라고 뒤집어 쓰면서 판사연과 부혜령 관계를 다시 잘 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나쁜 놈이 돼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온 건데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송원이 불륜녀이기 때문에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 안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부혜령을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부각을 시켜가지고 되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시청자들이 오히려 송원한테 응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결론 쪽으로 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송원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마무리가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송원은 불륜녀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벌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송원이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송원이 결국에는 유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불륜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판사는 개인적으로 이 부혜령이랑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혼하는 게 나아. 이 부혜령이 이혼하는 게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다. 이혼하고 그냥 송원이 이제 유산하더라도 그냥 판사원이랑 송원이랑 다시 결혼하고 하는 게 이 판씨 집안한테는 가장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부혜령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그냥 빨리 집어치우고 서동마 같은 애 여기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새 인생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가빈, 곽혜륜 여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여기 이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뭐 향기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잘 살아갈 것 같고요. 그 박혜륜하고 남가빈 여기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조금씩 숨어있어요. 이 드라마는 뭐가 이상하냐, 서동마가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 남가빈 뭐 라디오 왔을 때 어땠어? 뭐 형 얘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남가빈은 어차피 나 없으면 안 돼. 날 좋아해 걔는. 결혼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연출이 서동마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식의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동마의 허세가 사실은 허세가 아니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고 만약에 남가빈이 서동마의 질투를 얻기 위해서 박혜륜과 결혼까지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 이 시즌 1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남가빈이 처음 박혜륜한테 이야기할 때 저 학과장님 이용해도 돼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과장님 이용해서 옛날 남친을 잊고 싶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저는 지금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가빈이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박혜륜과 난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이제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 시점에서는 박혜륜을 버리고 결혼을 무효로 돌린 후에 서동마에게 다시 쫓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박혜륜은 이제 불륜남으로서의 죗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 모든 불륜 커플들이
불륜이라는 사실은 커다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걸맞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불륜 커플들이 너무 하하호호 하면서 끝나게 된다면 이 드라마가 주는 어떤 메시지라는 게 너무 도덕적이지는 않은 그런 쪽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앞으로 이어져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조웅이거든요. 조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사죠. 타이킹 나왔던 형사님. 이분이 지금 모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신유신하고는 같은 승마클럽에 다니고, 박혜륜 같은 경우에는 박혜륜의 쌍둥이 형이랑 조웅이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한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웅과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던 형동생 사이인데, 거기다가 신유신이 불륜하고 있는 아미는 심지어 조웅의 숨겨진 딸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조웅은 진짜 모두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웅이 앞으로 이야기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거 한 방을 터트려 줘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캐릭터의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조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사의 곡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드라마들을 본 다음에 리뷰 다 만들고 이제 편집을 딱 해놓은 상태로 넷플릭스로 결사의 곡 보는 그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 따로라도 리뷰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리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막장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해서 얘기해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막장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그냥 이야기 나온 거에 따라서 그 이야기에 맞는 리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리뷰가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